어, 일단은 드디어 바로 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킨치와 함께 했던 이 메이드 인 재팬 라인의 이 더비 슈즈, 더비 01 메이드 인 재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오후 1시 저희 어데케이드 쇼룸 오픈 시간에 맞추어서 오프라인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후 6시, 네, 금요일 오후 6시에 킨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원하시는 쪽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발매 전에 저희가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눔으로써 좀 긍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영상에 나름대로의 질문과 궁금증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원래는 스타일링적인 요소와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영상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여러분들의 질의에도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시나 이제 포멀과 캐주얼이라는 단어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의 뭐 기원을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표현하는 어떠한 갈래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게 사실 뭐 옥스포드 버튼 다운 셔츠라던가 치노 팬츠라던가 아니면은 뭐랄까 뭐 청바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어쩌면은 조금 예전에 6, 70년대, 7, 80년대의 미국의 캐주얼한 의복들을 조금 더 약간 스타일화해서 네, 그걸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장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약간 꽃피운 게 어떻게 보면 아메카지라는 표현의 일본식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을 해석하는 방식들과 거기에서의 변주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한번 딱 고민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메카지라고 하는 어떤 아메리칸 캐주얼의 전형적인 스타일 중에 하나인 아이비 스타일 같은 게 있죠. 근데 아이비 스타일이 원래는 사실 캐주얼한 의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좀 포멀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조금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트를 입을 때 그런 어떤 뭐 정말 정통적인 양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정장을 입을 때에 그때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포멀이라고, 그것도 포멀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포멀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는 캐주얼이었지만 지금은 포멀로 분류되고 있는 스타일과 옷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캐주얼 아니다 스포츠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에는 뭐 일상복으로서 캐주얼하게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버튼다운 옥스포드 셔츠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버튼다운 옥스포드 셔츠는 초기에 스포츠웨어였습니다. 스포츠웨어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미국에서 그걸 캐주얼하게 아메리칸 캐주얼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지금은 버튼다운 옥스포드 셔츠를 입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되게 격식 있게 입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적용을 해보자면 뭐 굳이 시자면 레깅스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고프코어로 대변되던 어떤 아웃도어 아이템들 스포츠웨어였죠. 하지만 그게 일상으로 들어가서 시티에서 입는 도심에서 입는 좀 더 캐주얼한 웨어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포멀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 이제 성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치만 어쨌든 패션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실용적인 것과 미학적인 거의 그 중간 어딘가에서 포멀과 캐주얼의 경계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면 신발 역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발 역시 그렇다라는 얘기는 사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요번 더비 01의 더비 모델 같은 경우엔 어쩌면 굉장히 캐주얼한 디자인입니다. 더비라는 신발 자체가 원래 남성이 신을 수 있는 가장 포멀한 신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옥스포드 신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경쾌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의 어떤
정장에 가까운 옷들과도 잘 붙고 또 청바지나 조금 데일리한 캐주얼 웨어하고도 잘 붙는 어떠한 그런 디자인이었지만 거기에서 쉐입감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게가 실릴 수도 있고 포멀한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디자인이에요. 다만 예전과 다르게 요즘 여러분들의 신발에 옥스포드 신발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니다. 옥스포드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정장을 입을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더비 슈즈로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발을 더비와 캐주얼과 포멀의 5대5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발이 진짜 클래식한 디자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클래식한 옷들과 포멀한 옷들과 안 어울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족이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박스에 입증하셨네요. 네. 빡세게 신으셨네요. 한 달 반가량 계속 좀 신으면서 네. 어쨌든 이게 그 베지터블 레더다 보니까 좀 그 에이징 될 때 맛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받아서 신은 거다 보니까 좀 한번 어느 정도 강도로 신을지 한번 본 거였었는데 내일부터 판매 시작되는데 그 판매가는 원래 52만 원. 52만 원. 네. 가죽이 좀 되게 특이하네요. 거의 스웨이드 느낌이 날 정도로. 약간 그 기모감이 좀 있다. 네, 기모감이 있네요. 네. 확실히. 스웨이드인 거 네. 누벅 같은 느낌마저도 드는. 이게 그 네. 베지터블 테너링이라고 했죠. 네. 특이하다. 이번에 이 베지터블 테너링 때문에도 진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이 가죽이 비쌀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베지터블 테너링. 네. 비슷해요. 탄닌이 천연 탄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태닝하는 무드질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인체에 무해하게 이제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안 섞이게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네. 차심처럼 까지나요? 아니 그렇진 않을 않죠. 것 같은데 아마 네. 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건 아마 크림 안 바르고 관리하면 크림 안 바른다기보다는 케어 안 하면은 네. 아마 기목 일어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크림을 바르면서 관리를 하면은 계속 이제 이 스무스 레더인 느낌이 유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막 신어도 네, 되는데. 막 신어가지고 이제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케어 주기를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케어 주기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이 뭔가 네. 입자를 많이 쪼개놓은 것 같아요. 그 네. 라스팅할 때 그래서 앞쪽이 감이 잘 나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이거는 되게 재밌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간인데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예. 신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 그래도 나아졌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제 옛날에 모드맨에서 일할 때 예. 그게 있었거든요. 그 유케텐에 유케텐에서도 코더반을 하잖아요. 예. 그 모델이 있었는데 예.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을 어떤 분한테 드렸었는데 이제 그 구디어 웰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구디어라는 사람이 네. 어쨌든 그 웰트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질문해요? 예. 그러면 이거는 기계로 한 거네요. 수제한 아니네요라고 아.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엄밀히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쵸 엄밀히 따지면 미싱을 한 거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의 배경은 아마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성수동 수제화 공장에서 말하는 그 시멘티드도 어쨌든 손으로 하잖아요. 그쵸.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수제화 마케팅의 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이 멜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더 저변에 확대가 돼 있는 느낌이 들긴 들어서 맞아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뭐 맞는 얘기여가지고. 네. 어쨌든 원래 예전에 말하던 수제화였었던 핸드소음 멜트를 구디어라는 사람이 그 기계로 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효율을 만들어낸 거지만 그것도 진짜 거의 100년이 가까운 이야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센세이션 했겠죠. 네. 뭐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모감 네. 덕분에 네. 이 그 뭐냐 이제 케어를 한다는 전제 네.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어로 이제 메리하리라고 하는데 그 이 가죽의 질감을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끈 있는 이 어퍼 부분은 네. 확실히 이제 그 기모감이 좀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네. 그 콘트라스트를 이제 앞쪽에서부터 뒤로 줬을 때 이제 구두의 쉐입이 훨씬 더 예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이제 고객님들한테 어필하셔도 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뭐 아치케리에 있는 서비스 네. 슈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깔끔한 카프가 많거든요. 네. 깔끔하다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쵸, 좀 약간 이제 맨들맨들한, 면이, 네. 면이 이제 정돈된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로 정돈된 면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돈하느냐에 그쵸. 따라서 예. 되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맞아요. 되는 이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친구는 제가 오늘 신우님에게 의뢰를 맡겨서 샤인 작업을 다 끝낸 제가 약 한 달 반 정도 신었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아마 구매를 하시면 바로 만나보게 되실 새 상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형태 자체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사실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가죽의 느낌을 조금 더 드레시하게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약간 포멀한 착장에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일본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 정교함 그리고 피니싱의 섬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치 쪽을 깊게 파주는 이 라인감 이게 결국에는 딱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을 신었을 때 여기를 완전히 샤프하게 잡아줌으로써 더비 슈즈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쉐입감이랑은 완전히 별개로 이 띠가 주는 볼륨감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포멀한데? 라고 느껴질 정도의 날렵함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게 앞코까지 날렵해지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정장용 구두가 되어버리지만 그렇지 않게 적절한 라스팅의 볼륨감을 만들면서 이렇게 신으면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신으면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그 중간에 있는 매력적인 신발로 더비 01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발장에 단 한 켤레의 더비 슈즈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친구여야 되는 그러한 정도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날 신발 들고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역시나 입었을 때의 느낌이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옷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포멀한 옷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입었었던 예복이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정통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일의 수트로 조금 더 이제 패드나 이런 데가 살짝 더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그러한 스타일들이 연출이 되는 그러한 수트이고 밑에 카브라까지 잡아서 완벽하게 포멀한 느낌의 수트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얘랑 신었을 때 물론 이 착장에 완벽한 옥스포드 슈즈가 들어간다면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다만
이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요 룩 자체는 사실 아이비 스타일이나 프레피 스타일에서 가장 많이 조금 정형화되어서 보여지는 룩들 중에 하나이죠. 트라우저 팬츠와 네이비 블레이저, 그 다음에 버튼 다운 옥스포드 셔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 요 정도면 굉장히 포멀한 느낌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 물론 아까 입었던 그런 수트처럼 완벽한 포멀 웨어, 클래식 웨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결혼식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룩인데, 여러분들 이 블레이저 자켓도 그렇고 안에 입고 있는 이 옥스포드 셔츠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스포츠웨어, 스포츠 자켓, 스포츠 코트, 블레이저 코트가 전부 다 스포츠웨어의 일종이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이 룩을 약간 포멀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약간 과거의 사람들이 이 룩을 본다면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결혼식에 레깅스를 입고 가는 그런 정도의 느낌, 결혼식에 등산복을 입고 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점은 뭐냐? 요런 정도의 드레스업에 정말 찰떡같이 붙어 들어간다. 사실 아까 그 수트에는 괜찮긴 한데 조금 더 어울리는 게 있었다면 지금 이 룩에는 거의 완벽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붙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더비 슈즈와 이 해군 단화가 가지고 있는 이 밀리터리 라스트라고 보통 표현하는 조금 이런 라스팅 자체가 주는 캐주얼함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룩이죠. 약간 여유 있는 느낌의 치노 팬츠 혹은 데님 팬츠와 가벼운 셔츠 스타일링, 똘똘똘 말아서 무심하게 접혀있는 그런 롤업 스타일. 여기랑 신어도 잘 어울립니다. 물론 지금은 하이샤인을 해놔서 이 광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 룩보다는 아까 전에 입었던 룩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직면할 그러한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서 신으시면 요렇게, 그리고 조금 편하게 신으시면 저렇게 신으실 수 있는, 이게 아마 이 더비 01이라는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킨치 쪽에서 이 메이드 인 재팬 라인을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옵션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킨치라는 브랜드는 이미 647, 547과 같은 그런 5번대 라인과 6번대 라인을 통해서 웰메이드 슈즈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디어 웰트라고 하는 좋은 제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의 제품과 다른지를 충분히 많이 알리게 됐고, 그 인식이 저변에 확대되었다. 그거에 킨치가 세운 공로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순히 그 구디어 웰트가 아닌 구디어 웰트 중에서도 이 정도의 정교하고 섬세한 완성도와 마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줄 수 있는 이 쉐입감과 인상, 그리고 이 안쪽으로 해서 사실 아일릿이, 쇠 아일릿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끈을 쫙 당겼을 때 여기가 안쪽에서 철로 되어 있는 아일릿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내구성을 높였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매끄러운 이런 느낌들 하나하나 너무 많거든요. 이 스완 스티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스티치 모양도 굉장히 우아하죠. 네. 이런 곡선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완성이 이런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결정된 판매가는 52만 원이고, 그리고 사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온오프라인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40만 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만나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와 킨츠가 사명감을 가지고 했었던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명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쓴 이유는 심플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도 퀄리티의 완성도 높은 구두가 필요하냐, 50만 원, 60만 원, 저는 적정하게 책정을 한다고 하면 이건 80만 원대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 80만 원대 신발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스펙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모두에게 그런 신발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원짜리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는 데에는 거침이 없으시지만 이러한 구두에는 30만 원 쓰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잘나서 못나서 여유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취향의 영역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의 재화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가 더 가고 싶어도 갈 곳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어데케이드를 통해서 조금 고가의 좀 색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제안을 해봤을 때, 그리고 신우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발들을 경험해봤을 때 들었던 생각들은, 그걸 구매하시고 신으시는 분들은 사실 구매의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국내에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해봤자 알든, 존롭 에드워드 그린을 제외하면 제임 웨스통, 크로켓 앤 존슨 같은 브랜드가 있지만, 그 두 브랜드는 사실 신어보기도 그리고 구매하기도 사실 조금 어렵죠. 그리고 나서 뭐 요즘 르유카스나 조금 이제 약간 마이너하지만 포르메 같은 브랜드들도 꾸준히 국내에서 소개가 되고, 뭐 그 잠깐의 찰나의 9일이라고 하는 또 재화들도 국내에서 엄청난 트렌드를 일으켰지만, 그치만 더 많은 브랜드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는 이 신발들은 사실 기성 신발이에요. 여러분들 발에 완전히 맞출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든이 내 발에 안 맞을 수 있어요. 912가 내 족형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존롭이나 에드워드 그린이 내 스타일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신발들 말고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맞고 더 좋은 신발들이 시장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일본 쪽 재화가 되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구두라고 하는 형태는 서양 어떤 그런 뭐 복식 문화의 하나인데, 이거를 동양적인 발과 족형과 스타일에 맞추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일본에는 그렇게 많아도 되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으면 안 되죠?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멋진 브랜드들이 구두와 어떤 스타일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작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를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직접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한번 편하게 방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져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정말 좋은 신발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많은 이야기들의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내일 직접 오셔서 이번 주말 동안 한번 여쭤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